우와. 쿨한 키스. 통과된 기획이라고 해도 수정할 부분은 늘 생겨나기 마련이다. 채연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오전 내내 몇 번이고 수정을 거쳤다. 짐 빠지는 수정에 계속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유진이 벌써 지갑을 들고 채연의 옆에 붙어 앉았다. 팀장님, 같이 점심 먹어요. 오늘은 사내식당 말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고요. 미안한데 나 오늘 선약이 있어. 채연이 난감하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짓던 순간 사무실 문을 열고 기준이 들어섰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바로 채연의 자리로 온 그는 잠시 유진에게 시선을 주고 채연을 일으켰다. 가죠. 채연이 질끈 눈을 감았다. 이런 식의 방문은 다른 직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니 절대로 피하고 싶었는데 이왕 벌어진 일을 다시 물을 수도 없어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래요. 나란히 사무실을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준석이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색한 인사가 끝난 뒤 기준이 채연을 감싸듯 어깨를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닫힌 버튼을 눌렀다.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기준은 준석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점심시간을 맞이한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꽤 북적거렸다. 점점 구석에 밀린 채연은 자신에게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주느라 단단하게 버티고선 기준을 올려다보았다. 지그시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혔다. 사람과의 관계에 큰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던 채연은 기준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는 줄도 몰랐던 남자에게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묘하게 느끼는 긴장감까지도. 이봐요, 서기준 씨. 당신 나랑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건데. 입안에서 맴돌던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사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다. 사람들에 섞여 빠져나가자 조금 숨통이 트인 그녀는 기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요? 속 안 좋을 것 같아서 죽 먹으려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카프라는 답례로. 기준이 아주 살짝 웃을 듯 말 듯 입꼬리를 들어올렸다. 좋을 대로라는 말이 묘하게 비틀린 이새로 튀어나갔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유명한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에 들어갔다. 딱히 대화할 만한 접점이 없어 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열심히 씹어 삼켰다. 그렇지 않아도 생길 때면 속까지 같이 불편해지는 터라 부드러운 죽이 넘어가자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었다.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던 채연의 휴대폰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메시지를 확인해 보았다. 잠시 그녀의 미간이 구겨지는 걸 본 기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채연을 응시했다. 또 불편한 시선이 그녀를 감쌌다.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아 물컵에 손을 뻗자 그가 얄밉게도 슬쩍 옆으로 치워놓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뭐가요? 방금 온 메시지. 상관하실 바 아니에요. 내가 맞춰봐요? 그가 등받이에 느긋하게 등을 기대고 심드렁한 시선을 보냈다. 점점 더 불편해지는 분위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채연은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정말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여러모로 불편하다. 박준석 팀장. 아직도 그럽니까? 나지막한 한숨이 채연의 이새로 튀어나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별일 아니에요. 나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김채연 씨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쉽게 갈 수 있는데 굳이 돌아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채연은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는
서기준 씨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고 싶은 거겠죠. 저랑 말장난하고 싶으세요? 진지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기준의 눈매가 묘한 빛을 띠었다. 집요한 시선이 그녀의 눈과 코, 입술을 따라 움직였다. 숨막히는 긴장감에 채연의 입안이 바짝 말랐다. 이제까지 그녀에게 관심을 표했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주변을 맴돌다 쭈뼛거리며 다가왔었다. 기준은 그런 남자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언제나 갑의 위치를 선점하던 그녀에게 서기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연애하고 싶습니다. 김채연 씨와 그쪽이 원하는 방식으로 쿨하게. 그러니 룰을 제시해요. 기꺼이 따라줄 테니. 기준의 인매가 어렴풋이 호를 그렸다. 채연의 한쪽 눈이 살짝 찌푸려졌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대충 알게 됐다고 해두죠. 캐묻고 싶어도 아직은 회사 반경 내에 있었다. 채연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퇴근하고 봐요. 카풀 해야죠. 절반의 허락을 얻어낸 기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따라 일어섰다. 마치 공략하기 어려운 게임에서 한 단계 클리어한 기분이랄까. 조금씩 당기고 조금씩 밀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나한테 약간의 자격을 주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김채연이 귀찮아하는 일, 성가시하는 일, 대신 처리해주는 용도로. 아주 약간만 자격을 주면 되는데. 점심시간은 약 10여 분 정도 남아있었다. 채연의 인매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것 참 편리하겠네요. 마음에 들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몇 걸음 뒤에 회사 로비가 보였다. 저 손을 잡게 되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도 남을 것이다. 입사 때부터 채연은 워낙 눈에 띄었던 터라 부서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빠르고 편리한 방법, 좋죠. 그런데 오늘만 살고 안 살 건 아니라서. 채연이 그가 내민 손을 지나쳐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가 제시한 방식이 가장 빠르게 준석을 떨어뜨릴 방법이란 건 알지만 이후에 몰아칠 소문의 파도가 몇 배는 더 성가셔질 게 분명했다. 사내 연애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게 옳다.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 설계 디자인 1팀은 거의 비상이었다. 당분간 다른 수준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인데 귀찮은 일이 자꾸 늘어났다. 오늘도 대표라는 인간이 일거리를 늘려왔다. 안 됩니다, 대표님. 딱 한 번만. 지인이 부탁한 거라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럼 이 팀 해주세요. 이 팀에 먼저 줬지. 그런데 의뢰한 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 특별수당 톡톡히 챙겨줄 테니 날짜 좀 맞춰봐. 오늘따라 한 대표의 고집이 유난스러웠다. 친인척 일이라도 되는 걸까? 그렇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다는 게 문제였다.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그 일 떠안기고 싶으시면 그쪽한테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이 꼬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채연의 태도는 완강했다. 한 대표는 하는 수 없이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달 정도면 시작할 수 있나? 그 정도면 한숨 돌릴 테니 괜찮아요. 마지노선을 지켜낸 채연이 다시 팀으로 돌아와 도면을 붙들었다. 지난 6년간 독하게 일한 탓에 이제 팀 내에서 그녀가 나이도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원들은 일에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채연은 진통제를 털어놓고 일찌감치 자리를 정리했다. 혹시라도 기준이 데리러 올까봐 미리 메신저로 주차장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한 후였다. 아직 정리를 다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먼저 퇴근하겠다는 말을 남긴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숫자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이 계속 불빛을 깜빡였다. 집에서 등 떠밀어 어쩔 수 없이 선을 봤다. 네가 잡아줬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혼이다.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 결혼식은 올렸지만 역시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아직 혼인신고는 올리지 않았으니 네가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 준석의 구구절절한 메시지는 너무도 식상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었다. 이게 말인지 밥인지. 코웃음을 친 채연은 깔끔하게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박준석과 한시적 연애를 허락했을 땐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녀는 지하 2층 버튼을 누르고 구석에 섰다. 층마다 멈춰선 엘리베이터는 곧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1층에서 문이 열리자 사람 대부분이 빠져나갔다. 한결 편안해진 그녀는 옆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닫힌 버튼을 눌렀다. 채연아, 그제야 엘리베이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준석이라는 걸 깨달은 채연의 눈빛이 짙게 가라앉았다. 지하 1층을 막 지나고 있으니 곧 문이 열리겠지. 고작 몇 초밖에 되지 않을 텐데 채연은 불쾌한 기분에 그와의 거리를 조금 더 벌렸다. 그래봤자 엘리베이터 아니라 별 의미가 없는데도 그냥 그러고 싶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준석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짓거렸다. 채연아, 내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미간을 잔뜩 구기며 재빨리 빠져나온 그녀는 뒤따라오는 그를 향해 차갑게 대꾸했다.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했는데 선배는 기억을 못하나 봐. 난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면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고 했잖아. 상대가 생기면 기꺼이 헤어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애절한 사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선배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그녀는 귓전에 스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오른쪽 기둥 첫 번째. 먼저 타고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기준은 채연을 등 뒤로 보내고 준석과 마주섰다. 준석도 꽤 훤칠한 편이지만 기준과 함께 서니 눈높이가 조금 달랐다.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준석이 불편한 기색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채연이랑 제 문제인데 제3자는 좀 빠져주시죠. 박준석 씨는 제 말이 말 같지가 않은가 봅니다. 싸늘한 시선을 준 기준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이 붙자마자 끝이 새빨갛게 타들어갔다. 기준은 준석의 머리 위로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강남의 건물 2채. 그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역시 부동산이 최고죠. 세만 받아도 살 수 있으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월급쟁이보다야 그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여자 쪽에서도 박준석 씨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실 그 건물 소유권이 탐났겠죠. 그래서 예물의 예단의 혼수가 엄청났던 거고. 박준석 씨 쪽에선 아주 당연하듯 받아 챙겼고.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기준은 깊게 빨아들인 연기를 천천히 아래로 내뿜었다. 매캐한 연기가 코끝에 스며들자 준석이 받은 기침을 내뱉었다. 그런데 사실은 융자를 한 개치까지 끌어다 써서 당장 팔아봐야 손에 쥐는 돈도 얼마 안 될 뿐더러 상가 입주가 절반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나마 있는 입주자들도 나갈 태세고. 이자도 허덕이면서 내는 판국에 원금은 꿈도 못 꾸니 곧 경매 처분 들어가겠네요. 다 당신 뭐야? 내 뒷조사했어? 신부 측에선 당연히 길길이 뛰었겠죠. 맞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상도덕도 지키지 않은 거네요. 안 그래요? 기준이 준석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빙긋 웃었다.
담배 끝엔 타들어가는 재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묘하게 위압적인 그를 앞에 둔 준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법조인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불법 아니에요? 아, 툭.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연기 끝을 구둣발로 뭉갠 기준은 느른하게 인매를 내렸다. 안타깝게도 난 지금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라. 딱히 준법 정신이 투철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서. 뒷말을 이은 기준은 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잡힌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지 준석의 이마가 흉하게 일그러졌다. 왜 이럽니까? 서 팀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관계 없죠. 그런데 대체 왜? 기준이 더 힘을 주는지 준석은 어깨를 비틀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나머지 한쪽 어깨마저 붙들렸다. 무시무시한 악력의 준석은 낮은 신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거 모릅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되어야 반격할 틈이라도 노릴 텐데 어깨를 잡힌 것만으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박준석, 당신 좀 많이 거슬려. 기준이 준석과 똑바로 눈을 마주쳤다. 머리가 나쁘면 말귀라도 알아 처먹든가. 싫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는 건지. 저쪽에선 사기 결혼으로 소송 걸고 피해 보상 요구할 텐데 우리 박 팀장님은 참 한가하시네요. 싫다는 여자 쫓아다닐 국민화 하고 있으니. 기준은 채연이 타고 있는 제 차를 힐끗 쳐다보았다. 피곤한지 등받이에 푹 기대앉은 그녀를 보고 있자니 피식 바람이 새어나갔다. 저 여자는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나 보네. 업무상 대화가 아닌 이상 김채연 씨한테 말 걸지 마시죠. 아, 강제성은 없습니다. 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니까. 다만 사실을 적시한 소문을 퍼뜨릴 수는 있겠네요.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범인은 나거든요. 고소해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아시다시피 이 나라에서 소송은 무척 깁니다. 이런 경우 승소 확률도 희박하고 대부분 기각 처리되죠. 그런데 소문은 참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색이 된 준석을 뒤로 하고 기준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차에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채연은 돌아보기는커녕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야박하네. 기준이 차에 오르자 채연은 언제 눈을 감고 있었냐는 듯 말짱한 얼굴로 일어났다. 잠시 차창 밖을 쳐다보던 그녀가 기준을 응시했다. 다 끝났어요? 적어도 앞으로 채연 씨를 곤란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채연은 안전벨트를 끌어 달칵 채우고는 허리를 곧게 펴며 안 가냐고 무심히 말했다.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박준석의 뒤를 캐느라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했던 기준으로선 조금 맥 빠지는 일이었다.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자 채연은 조금 이상하다는 듯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혹시 내가 지금 고맙다고 말해야 할 타이밍인가요? 일반적으론 그렇죠. 그것도 몹시 어렵게 돌아갔는데. 김채연과 사귀니까 더는 질척대지 말라는 말 한마디 대신 시간과 인력까지 투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채연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전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물론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에 굳이 서 팀장님이 끼어들어서 시간을 단축한 거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 딱히 반박할 말을 못 찾는 기준에게 채연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이 경우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물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헤엄치고 있죠.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수영할 줄도 알고 조금만 더 가면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던 수영 선수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럼 그 사람은 수영 선수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네가 오지랖 세운 걸 왜 공지사려 드느냐는 얘기였다. 반박할 수 없는 말에 기준은 허탈하게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집까지 거리는 가까운 편이었지만 교통체증에 걸려 신호마다 멈춰섰다. 흡연자인 건 몰랐어요. 정적을 깬 채연의 한마디에 기준이 느릿하게 돌아보았다. 이 여자, 기억 못하나 보다. 아니, 기억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적도 없나 보다. 왠지 기운이 좀 빠졌지만 적어도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기에 일단은 더 두고 보기로 했다. 끊으라고 잔소리하는 여자가 없어서. 다시 차가 움직였다. 다행히 신호를 잘 받아 어렵지 않게 아파트로 들어선 그는 주차선에 맞춰 능숙하게 차를 세웠다. 안전벨트를 푼 채연이 덕분에 편하게 잘 왔다며 인사를 전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건가 싶어 아쉬운 입맛을 다실 무렵 생각지도 못한 말이 들려왔다. 룰을 제시할게요. 막 차 문을 열고 나가려던 기준에 손이 멈췄다. 고개를 돌려 채연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척이나 태연한 표정이었다. 다시 말해봐요. 룰을 제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오늘 듣게 될 줄은 몰라서. 갑자기 생각이 바뀐 이유를 물어도 됩니까? 채연이 매력적인 인매를 아주 살짝 끌어올렸다. 수영 선수가 수영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멋있게. 그 말에 기준이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참 희한하게 하는 모양이다. 아, 재미있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김채연이라는 여자는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모처럼 즐거운 기분에 기준의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룰은 간단해요. 방식은 연애 연인과 다를 게 없어요. 서로 시간이 맞으면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겠죠. 다만 사람은 공유하지 않아요. 사람을 공유하지 않는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기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마지막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치더라도 서로 소개하지 말아요. 나도 그럴 테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드는 거 싫어해요.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도 비밀을 지켜야겠죠. 박준석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오늘 일도 있고 하니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거로 여긴 기준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들었으면 예상했겠지만 연애는 하되 결혼 생각은 전혀 없어요. 혹시라도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생기거든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상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양다리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니 아무 문제 없네요. 더 있어요? 부드럽게 묻는 그의 말에 채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곤 똑바로 눈을 마주쳤다. 마치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듯했다. 자기 감정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알아요. 고문이죠.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요. 재현은 무슨 성공적인 브리핑을 마치기라도 한 것처럼 해사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기준은 기꺼이 그녀가 내민 손을 맞잡았다. 가볍게 쥐었다가 놓으려 했지만 빠져나가는 그녀의 손끝이 아쉬워 다시금 손가락이 얽혀들었다. 힘을 주어 끌어당기자 채연이 너무도 손쉽게 끌려왔다. 코끝에 훅 끼치는 채양에 지금 당장 입 맞추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들었다. 진도에 관한 룰은 없어요? 가능한 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속내를 알아챘는지 채연이 여유로운 미소를 입가에 올렸다. 딱히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일단은 키스가 마음에 들어야겠죠. 키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까? 네, 그런 적 있어요? 네. 장담하는데 나하고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자신만만한 그의 말에 채연이 가늘게 눈을 치떴다. 키스, 잘해요? 궁금하면 점점 좁혀지는 두 사람의 거리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손을 뻗어 채연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손가락 사이마다 결 좋은 머리카락이 기분 좋게 감겨들었다.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살짝 입술을 벌린 기준은 느닷없이 고개를 돌린 채연에게 제동이 걸렸다. 하. 탄식과도 같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채연 씨, 이 상태면 빨라야 3일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뭐가요? 기준 씨가 키스를 잘하는지 확인할 시간이요.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기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안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자꾸만 조바심이 났다. 겨우 허락을 얻어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룰도 제대로 숙지했건만 아이템을 풀장착하고도 스킬을 쓰지 못하는 유저가 된 기분이었다.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남자와 키스하는 건 아주 별로라서 재떨이에 입 맞추는 기분이거든요. 어찌나 산뜻하게 정리해 주시는지 되레 반항심이 생겼다. 3일이나 기다릴 필요 뭐 있어요? 3분만 기다려요. 이 닫고 오면 되죠? 코로 숨을 내뱉을 때도 냄새가 나요. 적어도 3일은 지나야 괜찮아지던데. 이런 완벽한 KO. 보스가 너무 막강했다. 기준은 선선히 항복을 선언하며 차 문을 열어젖혔다. 밀폐된 공간에 더 같이 있다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자에게 이렇게 안달난 적은 사춘기 이후 처음이었다. 5월이라 한낮엔 재킷을 걸치기 힘들 정도로 더웠지만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다. 채연은 살짝 옷깃을 여미고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봅시다. 담백한 인사가 오간 뒤 그녀가 등을 돌렸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새하얀 목덜미가 드러났다. 푸릇한 핏줄이 보이자 그곳에 입술을 가져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손을 잡아두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네모난 담배 케이스가 손에 잡히자 문득 담배가 간절해졌다. 저만치 걸어가던 채연이 발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다. 기준은 그녀가 다시 걸어오는 걸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혹시 마음이 바뀌었나? 작은 기대감에 가슴이 일렁였다. 끊으라고 잔소리하는 여자, 이제 생겼네요. 아, 강요는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서기준 씨는 나하고 키스를 못하겠죠. 키스 없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건 알고 있죠? 아, 이 잔인한 여자 같으니. 기준이 쓰게 웃었다.